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트랜스포머 스튜디오 시리즈 디노입니다. 디노는 트랜스포머 3 다크 오브 더 문에 처음 등장한 캐릭터인데요. 아주 강렬하고 멋진 첫 등장으로 유명해진 캐릭터 중 한 명입니다. 그 전에 디노가 등장한 적이 있지만 세이드웨이즈의 리툴 제품으로 나와서 완성도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완전한 신규 조형을 바탕으로 스튜디오 시리즈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제품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디노의 비클 모드입니다. 자, 비클을 보시면은 일단 옆모습은 이런 모습, 앞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나와줬고요. 윗모습은 이런 모습, 뒷모습은 이런 형식으로 나와줬습니다. 일단 비클 자체는 날렵한 붉은색의 스포츠카 모습인데, 일단 원작 영화에서는 페라리 458 이탈리아라는 차량이 변신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 페라리의 판권을 따지 못해서 그런 건지 페라리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듯한 비클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그 페라리 특유의 유려한 곡선이 없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쉬운데, 원래 이 페라리가 왕구 쪽에는 판권을 잘 안 주기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다이캐스트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차량 판권은 많이 주는데 이렇게 변신 완구에는 페라리 판권을 거의 못 쓴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면에 그런 원래 있어야 될 페라리 그 엠블렘 같은 게 전혀 없죠. 거기다가 앞모습 같은 경우에도 페라리랑 조금이 아니죠, 완전 다른 형태로 디자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냥 적당히 오리지널 스포츠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도 전체적인 외형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오리지널 스포츠카 모습이긴 한데 최대한 페라리의 모습을 따라 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긴 했어요. 네. 뭐 이런 옆쪽에 있는 이런 곡선이라든가 앞쪽에 이런 그 전조등, 그리고 이런 앞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일단 페라리를 직접적으로 못 쓰니 짝퉁 페라리라도 만들고 싶었던 느낌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호불호는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런 접합선은 아니지만 어쨌든 변신 때문에 사방이 갈라져 있는 이런 틈새가 약간 퍼즐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완벽한 스포츠카 차량의 모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많이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사실 거의 쉘포머스러운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겠죠. 뭐 어쨌든 디노의 비클 모드였고요. 자, 그럼 비클을 살펴봤으니 이제 바로 로봇 모드로 변신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디노 트랜스폼! 자, 먼저 이 옆쪽 문을 분리시켜줘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에 조인트가 하나 있고 이쪽에도 조인트가 하나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탄성을 이용해서 살짝 이런 식으로 들어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옆쪽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죠. 차량 문이 열린 게 아닙니다. 그냥 분리가 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쪽도 이런 식으로 탄성을 이용해서 빼서 이렇게 옆쪽으로 당겨주신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문 옆쪽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뒷부분도 이런 식으로 결합부를 해제해서 이 뒤쪽을 이런 식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 앞쪽에 있는 부분, 원래 지금 빠졌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앞쪽으로 분리를 시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여기 아까 빼놨던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돌려주신 다음에 위쪽으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발 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빼서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양쪽에 있는 이 허벅지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넣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다리를 반대쪽으로 돌려주신 다음에 발을 내려주시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돌려주신 다음에 발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면은 아주 간단하게 하반신이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앞쪽 이 몸통을 잠깐 앞으로 뺀 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 이 머리를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직 결합을 하지 마시고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서 팔을 꺼내 주도록 하는데요. 팔을 꺼내 주기 전에 이 안쪽에 있는 요 무기, 이 무기가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빼주도록 합니다. 자, 빼고 옆에다 잠깐 두시고요. 자,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팔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이 팔 부분을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해제 준 다음에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분리를 해서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 주시고, 자, 이 부분 보시면 여기에 회전축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럼 이렇게 뒤집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이 앞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려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팔 부분을 살짝 정리를 먼저 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에 있는 경첩과 여기 있는 경첩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를 서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일단은 여기서 먼저 이런 식으로 한번 접어주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중으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이 뒤쪽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안쪽에 여기 이쪽에 이제 경첩이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 이쪽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잡고 이렇게 꺾어서 여기 있는 이 조인트를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하반신이 뒤쪽에 결합이 됐죠.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는데 이 부분이 걸리지 않도록 날개를 조금 옆쪽으로 빼주시고 이렇게 내려서 반대로 접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팔 부분을 다시 아래쪽으로 돌려서 내려주시고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내려준 다음에 보시면은 안쪽에 이런 식으로 꺾여 있어요.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펴주도록 합니다.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고 손도 앞쪽으로 회전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회전을 시켜주신 다음에 이 부분으로 손도 회전을 시켜주면은 이런 식으로 팔이 완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을 접어주면 되는데 보시면은 이쪽에 조인트가 있고 여기에 조인트가 따로 있죠. 이 부분이 맞물리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한 다음에 여기 목 옆쪽에 있는 부분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태가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날개 부분만 원래 그 원작에 등장했었던 디노의 날개처럼 각도를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빼놨던 요 무기를 팔 뒤쪽에 이 부분에다가 결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결합을 시켜주면은 이렇게 하면 디노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비클 모드는 살짝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로봇 모드는 이 원작에 등장했던 디노와 굉장히 흡사합니다. 일단 정면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옆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 뒤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등짐이 좀 거대하게 있긴 하지만 이 정도는 사실 뭐 양반이죠. 어쨌든 정면으로 보면은 이 디노 특유의 이 미려한 곡선이 섞인 슬림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원작 영화에서도 이 도로를 미끄러지듯이 타면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좋았던 녀석이긴 한데, 이상하게 그 트랜스포머 3편이 나올 때는 이 인기 있는 캐릭터인 디노를 왜 사이드웨이즈의 리툴 제품으로 내놨는지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덕분에 이 사이드웨이즈 리툴이다 보니까 비클 모드도 페라리가 아니라 아우디였거든요. 네. 전혀 맞지도 않은 캐릭터를 그렇게 내놔서 좀 원성이 자자했는데, 진짜 영화가 나오고 거의 한 몇 년이죠? 이 트랜스포머 3편이 언제 나왔더라? 거의 막 5, 6년 전인가요? 네. 와, 진짜 그 이후에 이렇게 완벽하게 스튜디오 시리즈로 나와주니 뭔가 감회가 새롭네요. 뭐 그 전에 뭐 에일리언 어택이라는 3사에서도 한번 내주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일단 3사를 조금 이제 그 꺼려하는
성격이라 꺼려한다기보다는 그 3사 제품을 잘 안 삽니다. 워낙에 변형도 복잡하고 저는 이렇게 완구처럼 간단하게 가지고 노는 제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언젠간 꼭 스튜디오 시리즈로 나오면 사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약을 해놨는데 좀 뒤늦게 받아서 이제야 받았지만 어쨌든 디노가 굉장히 오랜 세월 후에 완벽하게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상체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비클은 페라리스럽지 않지만 로봇 모드 상태에서는 그 페라리가 변신한 듯한 디노의 모습을 굉장히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디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미라지가 나올 예정이었는데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이 미라지나 이름을 쓰지를 못하고 디노라는 이름으로 썼다고 하더라고요. 미라지로 나왔어도 괜찮을 법한데 미라지도 네임드라. 근데 덕분에 디노라는 이름 덕분에 나중에 추후에 나올 트랜스포머 IP에서 디노라는 캐릭터가 또 새롭게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자, 어쨌든 그러면 상체부터 한번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상체 디테일입니다. 상체는 역시나 디노스럽게 굉장히 잘 나왔는데 사실 얼굴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만한 한 얼굴이에요. 지금 되게 원숭이와 벌레가 섞인 뭔가 되게 어색한 얼굴처럼 나오는데 뭔가 하고 있는 되게 멍청한 얼굴처럼 나왔어요. 이게 원래 이렇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이탈리아 발음을 굉장히 잘 구사하면서 영어를 쓰는 그런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지금 음영 때문에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입은 벌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스크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조금 원숭이처럼 보이기도 하죠. 눈도 튀어나왔고 이 부분은 사실 그 CG 얼굴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스튜디오 시리즈 디노가 얼굴을 잘 못 살렸다고 생각이 좀 되거든요. 원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모습인데 뭔가 좀 넙대대하게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뭐 디노니까 용서합니다.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얼굴도 잘 나왔고 그래도 이 가슴팍에 있는 이런 디자인이라든가 복부에 이런 로봇 메카닉 디테일 그리고 안쪽에 팔 부분이라든가 옆쪽에 이런 그 손 그리고 팔, 어깨까지 전부 다 굉장히 디노스럽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 부분, 아이고 칼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칼날로 공격을 하면서도 뭔가 와이어 같은 와이어 같은 거를 던져서 땡기는 그런 공격도 했었거든요. 와이어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칼 같은 부분은 굉장히 충실하게 잘 재현을 해줬습니다. 역시나 몰딩의 그 장인들답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몰딩을 짜줬고요. 뒷부분은 사실 뭐 등짐이 좀 있지만 이런 등짐은 트랜스포머의 상징과도 같죠. 네. 무엇보다 저는 이 날개 사실 이 부분은 범블비가 이게 그 무비판에서는 범블비가 원조긴 한데 디노 같은 경우는 그 문짝을 한 번 더 접어서 날개처럼 표현을 해줘가지고 조금 더 날렵해 보이고 그 백팩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자꾸 근데 이 모습을 보니까 옛날 그 사이드웨이즈가 생각이 나네요. 사이드웨이즈 리틀러 나왔던 우리 처참한 디노씨.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상체가 아주 깔끔하게 나와준 상태입니다. 자, 가동을 좀 보면은 일단 머리는 일단 볼관절이라 회전은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옆쪽으로 돌리면은 살짝 걸립니다, 턱이. 그래서 한 요 정도까지만 회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팔 같은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변신 기믹 덕분에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가는 기믹이 있고 이쪽에 볼관절로 들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도 아주 간단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만 뭔가 좀 걸렸네요 지금. 어쨌든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 이렇게 홈이 나 있어서 이렇게 요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반대쪽으로는 회전이 안 되네요. 딱 여기 보시면은 회전이 좀 틀어져서 회전축이 좀 틀어져서 이제 가동이 돼요. 그래서 돌리다 보면은 딱 이 부분에 좀 걸립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고요. 그리고 이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앞쪽으로 이 정도까지 거의 완전 접힘이 가능하다라는 수준이네요. 네, 거의 이중관절처럼 되어 있어서 이중관절처럼이 아니라 이중관절이네요. 네. 어쨌든 완전 접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축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허리나 상체는 따로 움직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하체 디자인. 하체도 역시나 디노스럽게 굉장히 날렵하게 나왔는데 디노의 하체는 상대적으로 다른 트랜스포머보다 조금 더 얇게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잘 표현해 줬는데 오히려 상체보다 하체가 조금 더 디노스럽게 나온 것 같네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안쪽에 색분할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이 슬림한 이런 요 각도, 요 곡선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표현을 했고 특히나 요 발, 이 특유의 난해한 발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근데 제 거는 여기에 도색 미스가 좀 있네요. 이 부분 좀 튀었는데 뭐 왕구에는 이런 도색 미스쯤이야. 이런 부분은 그냥 넘어가야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도 도색이 이런 식으로 투톤으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고요. 이 부분이 조금 움직이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까지는 넣어주지 않았네요. 그리고 허벅지, 이 허벅지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거대하게 바퀴, 그러니까 차량의 뒷부분이 통째로 들어가 있죠. 근데 통째로 들어가 있으면서 곡선도 살아 있어가지고 이 로봇 모드일 때는 허벅지의 역할을 하고 차량 모드일 때는 완벽하게 차량의 뒷부분 역할을 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린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원작에서도 이 디노의 이 허벅지가 이렇게 일체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표현해 준 것 같고 특히나 저는 매번 얘기 드리지만 이렇게 바퀴가 나온 디자인,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디노 쪽에 조금 더 애정이 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체도 아주 깔끔하게 나온 상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가동을 좀 해보면은 앞쪽으로는 이렇게 뭐 스커트가 없으니까 나름 많이 올라가죠. 자,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 정도까지 역시나 스커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발 부분이 삼행슈도 회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으로는 딱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이 정도에서 더 이상 올라가진 않네요. 네, 여기가 한계고요. 그리고 축관절이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서 축관절이 이렇게 회전이 되는 기믹이 들어있고요. 자, 그리고 무릎 관절은 이 정도 정직한 90도까지 굽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굽힐 때 이렇게 이쪽에 메카닉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가 좋네요. 이런 식으로 굽힐 수가 있고 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접지를 위해서 옆쪽으로 움직인다거나 그런 건 없고 앞쪽으로 변신 기믹 때문에 이 정도까지 접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가동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포징을 한번 취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사이즈 자체는 일반적인 디럭스급 사이즈라 144HG 건프라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스튜디오 시리즈 디노 리뷰였습니다. 극장 개봉 당시에는 제대로 된 디노 제품이 나오질 않아서 정말 아쉬웠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제품이 나와줘서 참 기쁘긴 하네요. 이왕 나와주는 거 페라리 디자인까지 살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 부분은 뭐 판권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나중에라도 한 번 더 페라리 비크를 가진 버전의 디노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